몸무게 16kg, 키 120cm. 만 11살 여자아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로 탈출한 한 소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했는데요. 이 소녀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건강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학대한 친아버지와 동거녀 등 3명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보호자를 찾아야 하는데 친어머니를 비롯해 다른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앙상한 몸으로 얇은 셔츠와 반바지, 맨발 차림으로 슈퍼 앞을 기웃거리는 아이. 만 11살 박 모양이 처음으로 목격된 건 지난 12일입니다. 한참을 기웃거리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과자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계좌도 말씀하신 반바지 차림을 얇은 옷을 입고 있어서 느낌이 이상했는데 신발을 안 신은 걸 본 거예요. 머리가 막 싹둑싹둑 잘려져 있었어요. 몰래 과자 하나를 꺼내 먹는 소녀. 과자를 못 뜯더라고요. 힘들게 먹죠, 과자를. 깐 거니까 우선 먹으라고. 추워요. 저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배고파요. 그 말을 한 3번. 아이의 행색을 수상히 여긴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멍 자국도 있었고 약간의 찰과상, 몸에 긁힌 자국이 있잖아요. 외관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야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찰서에 간 아이는 처음엔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호시설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집에서 나왔다 그러면 일단 집을 찾아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다시 또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애기들은 거짓말하면 표가 나잖아 이제. 사실대로 말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뒤에야 아이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엄마 아빠한테 구타를 당했다. 손으로도 맞고 발로도 맞고 옷걸이잖아 옷걸이. 직경 한 1.5cm 정도 되는 쇠파이프 그로도 맞았다. 친아버지와 동거녀의 친구까지 3명의 어른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일주일 넘게 굶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애가 배고파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맞았다. 밥을 안 주니까 어른들 몰래 먹으면 또 그거 가지고 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도둑이냐, 왜 몰래 마시느냐, 몰래 먹느냐 이런 식이니까. 아이가 굶주리는 동안 어른들은 풍족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 먹는 거, 쌀, 커피, 식자재 그런 거 많이 샀어요. 자기가 할 때까지 날 기다리더라고. 동거녀가 키우는 강아지도 튼실하게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안고 가는데 나는 처음에 그 애기 안고 가는 줄 알았어요. 강아지들하고 보니까. 강아지 아무튼 되게 아꼈어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목숨 건 탈출을 감행한 박양. 역설적이게도 앙상한 몸 덕분에 작은 세탁실 창문을 통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큰 창문은 방범샷이 되어 있잖아요. 작은 창문, 그쪽 창문으로. 어찌 보면은 생사기로에서 탈출구를 그렇게 자기가 선택을 한 거고. 박양은 이곳에서 2년을 살았는데도 이웃 누구도 아이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지금은 믿기지가 않는 지금. 애를 때리고 했으면 소리가 나고 애가 우는 소리라도 났을 텐데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도 안 날 수가 있냐. 그래서 더 애가 일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못 믿겠죠. 뒤늦게 경찰이 아이를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3사람은 아이를 찾을 생각은커녕 도망칠 궁리부터 했습니다. 얘를 찾으러 왔는데 그 엄마 아닐까 이러면서 남편하고 둘이서 같이 얘기했지. 탈출실에서 신고해서 데려가는 거 그 CCTV 보잖아. 경찰에서 수사 들어오니까 다들 도망가라 그렇게 하고 이제 광명으로 가고 호텔로 가거든요. 옷도 안 들고 그대로 그냥 다 도망가거든요. 박양의 사연이 알려진 뒤 어린이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양은 독서대회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2년 동안이나 의무교육 과정에서 사라져 있었는데도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부모님 전화 가신다고 말하면은 학교에서 이제 정보를 접수가 되니까. 보호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건데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친부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보완책이 절실합니다. 특히 박양은 1학년 때인 2011년 무려 65일을 무단 결석했을 만큼 오래전부터 학대 정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담임교사가 면담을 요청하자 박양 아버지는 박양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학교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니까 굉장히 특이한 답변이죠. 2012년 아버지와도 연락이 끊기자 담임교사가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친권자가 아니면 어렵다는 문제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부모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제 뒷면이 되는데 결국 박양은 스스로 탈출하고 나서야 도움의 손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박양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다행히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영양에 대한 부분, 감염 주사 못 맞았던 거 주사 맞고 그래서 지금 건강해요. 한 몇 킬로가 쪘대요. 경찰관 보고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약간의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안정은 돼가는 것 같고. 경찰은 박양을 보살필 다른 보호자를 수소문하는 한편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을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